이 강의에서는 광명의학이 뇌척수액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간단한 임상예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남대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방서점을, 광명 한의사라고 한방서점을 내면서 또 기구들도 이렇게 조금 몇 개 갖다 두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3차원 입체 안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스탠딩 웨이브 테스트라는 것을, 선자세 스탠딩이죠, 웨이브 이렇게 전후로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하는 그 치료법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거기도 특허로 또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85년도에 정치요법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정치요법 정보, 그리고 또 지금은 정치요법 2 책자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치요법을 소개하게 됐는데, 거기서 왜 몸이 전후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스트레스에 좀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형 1이라 해가지고서 전후형이라 해가지고 뭐 요침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골 후두골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료해 보니까 아주 어렵던 병들이 그나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치요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홍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명 건강에서 실시하는 뇌척수의 건강법을 한번 설명해 달라 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도 말했는데 두개골 지압법, 두개골 고타법, 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또 뒷목 지압법,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딱따구리 번개침법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강한 자석을 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어떤 자극을 줘서, 특히 백개 같으면은 뇌척수액의 재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부위, 이런데 태양이라든지 뭐 뒤에 있는 시각부라든지 이런 데를 자극하게 되면은 또 자력선이 침투해서 생체 전류가 많아집니다. 이 어떤 코일을 자력이 팍 끌었을 때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도 그러한 이제 성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자력선이 순간적으로 팍팍팍 침투하게 되니까 어떤 생체 전류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사열요법으로도 좀 썼었어요. KM1 해가지고 사열침, 광명침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수박 침주기 사열법이라 해가지고 수박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줄대로 뇌 전체를, 두피 전체를 이렇게 사열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이제 소개되어 나왔습니다. 목을 도리도리 운동을 했더니 뭐 두통이 사라지고 뇌가 어떻게 좋아지고 오관이, 이목구비 오관이 좋아지더라. 참 맞는 말입니다. 뇌척수액이 뇌 후두공에서 바로 이 부위에서 이 튜브가 연결되잖아요. 여기를 계속 좌우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도 촉진되고, 흐름도 촉진되고, 또 이제 어떤 변이 같은 것도 유연해지고 교정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백마스터 3로 이걸로 하면은요, 이걸로도 이렇게 목에 베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특히 경추의 극돌기 부분이 딱 잘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사면이 있죠? 여기다 놓고 전후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광명 건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흉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흉추는 흉곽이에요. 상자, 박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박스 같은 거 옆구리 팍 차면은 빵꾸가 나버리잖아요. 폭 들어가 버리고. 그처럼 이 흉추라고 하는 것도 이 흉곽이 이렇게 앞으로 있기 때문에 횡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함몰 흉추가 있을 때에도
이 광명정치요법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어떤 처방을 내고 있어요. 뭐 처방이라 하니까 뭐 양의학적인 처방 같은데 어떤 그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몰된 부분은 위에서 눌러보면은 되게 3번, 4번, 5번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좀 누르면 유난히 아프고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피내침법 있죠. 피부에만 넣는 침, 피부 내에 침, 피부 내 침을 상에서 하로 꽂아주고 그 다음에 흉곽대를 매주게 하는 거예요. 네, 흉곽대를 딱 매주면 숨 쉴 때 커지려는 가슴이 못 커지니까 늑골을 밀게 되거든요. 늑골을 밀게 됨으로써 함몰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이 경우도 오래된 천식 또 심장병 뭐 이런 심계항진 혹은 또 의기소침해지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뇌 척수액에 대한 어떤 그 치료법으로서 또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으로는 요침법을 말합니다. 요침법을 두 발을 각대로 묶고 요거를 이제 히프를 들어가지고서 히프 밑으로 쑥 불려 넣어서 다리를 다시 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뇌척수액이 통과하는 이 척수액관이 늘어나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싹 했었으니까 이게 쭉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경추, 흉추, 요추, 선추 이러한 기본의 커브가 S라인이 아주 이상적으로 다시 재설정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빼고 복부를 또 시합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가 너무 긴장된 것을 앞에서 다시 풀어주고 이런 이제 방법을 요침법으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S라인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같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 향상 효과가 상당히 커요. 네. 또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두개골, 특히 머리에 있는 그 8개 그 뼈 조각 가운데 두개골 가운데 특히 후두골하고 상하 대칭인 것이 바로 성골입니다. 성골. 후두골과 성골이 상하로 서로 어떤 대칭 관계를 이루면서 컴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예,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뇌 척수액을 순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정지하시고 힘주시고 항문에 힘주시고 꼭 눌러준다든지 다시 숨 내쉬고 편하게 숨 들어 마시고 힘주세요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한 10회 정도나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 뇌가 맑아지고 전신이 뭐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상쾌하다 눈이 밝아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 그 시연 보일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나가고 했을 때 그 허리 아픈 사람이 있냐고 조금 불편한 사람도 좋고 좀 많이 불편한 사람 일체 다른 동작을 안 하고 이 척수액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아주 조금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오시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눕게 하고 한 다리를 세워서 무릎을 세워서 히프 밑에 성골이죠. 성골에 제 손을 딱 넣고 숨 들어 마시고 아래로 좀 챌린지 좀 내쉬고 그 다음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또 숨 들어 마시고 성골 부위를 좀 긁어주듯이 이럴 때 이제 성골이 움직이는 가동성은 성골 2번 차려 부위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요걸 한 상당 시간 했어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장내가 좀 어수선할 만도 하는데 제가 하도 그냥 그 진중하게 이렇게 그걸 하니까는 다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끝나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주위에 근인대 뭐 혈액순환 관계 고려해야 될 텐데 어떠한 연유로 성골만을 제압했는데 이게 맑아질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이제 선골, 후두골 호흡법을 이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명의학에서 좀 잘 쓰지는 않는 건데, 특히 미골단의 충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외부에서만은 좀 접근이 힘들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엎드리게 눕게 한 다음에 발을 약간 벌려요. 그리고 이제 베개 같은 것으로 무릎 쪽에다 좀 편안하게 대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일을 발라서 힙을 마사지 한 다음에 굳이 이제 이럴 때에는 항문에 이렇게 뭐 CG라든지 중지를 넣어서 이렇게 호흡과 함께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당기면서 조금 이제 눌러줘요. 엄지로 눌러주고 미골단을 내쉬고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떨 때 미골이 뚝 소리가 나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던 것들이 탁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길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어디 이제 저기 뭐 어디에서 이 샵을 하는데 그분에게 전수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옛날보다 비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시술을 해주고 너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시술하는 것을 또 제가 지도도 해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가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놀라보게 몸이 그냥 비만이든 몸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거와 관련이 있나 그랬더니 선생님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몸이 상당 기간 좋아졌었어요. 예, 아마 스트레스 저감 효과, 그리고 미골단에서 그 전신의 어떤 흐름을 뇌척수액 장애하고 관련해 가지고 잡고 있던 것이 풀렸던가 봐요. 좋아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광명정치법적인 어떤 뇌척수액 방법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이건 조금 약간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제가 토요일 날 근무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선씨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게 불편한데 네가 한번 봐야 되겠다.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단다. 연세가 지금 많고 84세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침대에서 귀도 어둡고 눈도 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신가 봐요. 예.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더 난간이 넣겠거니 했는데 그냥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쿵 자빠졌는데 그 길로 그냥 앉지도 못하고 막 겨우 어떻게 기다시피 거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뢰해 보니까 이거 이제 요추가 내려앉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은 아마 몸이 더 견디기 힘들 거다. 어떻게 좀 잘 조리해서 지내보시라면서 입원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게 이제 그때 우리 저 회원 한 분이 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같이 많이 이야기 나눴던 여성 회원인데 한 분이 마치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그 집에 갔었죠. 갔더니 부인도 있고 친구 부인도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보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는 아이한테는 할머니 배 좀 네가 쓸어라. 그리고 우리 여성 회원한테는 당신은 발 뒤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염력을 좀 이렇게 좀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라 하고, 저는 이제 할머니 후두골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척수액이 잘 순환되도록 그것만 했습니다. 뭐 허리 내려앉은데 이런데 일체에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는 이 손에서 이렇게 뇌가 움직이는, 뇌는 사실 물에 떠 있잖아요. 지금 뭐에 내 척수액에 뭉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숨 들어 마시고요 내쉬고 이것만 반복했는데 할머니가 그때부터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우웅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정시키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싹 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손자도 이제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쓸어드리고 배를.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났었는지 바로 앉으셨어요. 바로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저분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로 바로 앉으셔서 기어다니다가 앉았다가 서다니시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한 5년인가 6년인가 꽤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예.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양의학적인 의사분들에게나 또 뭐 다른 회원들은, 저하고 같이 지내는 회원들은 이걸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렇습니까라고 다 이해해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이렇게 유튜브에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하는, 이해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맞춰서 이렇게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차원도 커요. 예. 그래서 이제 뇌 척수액이 이렇게 잘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은 물질적인 상황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특히 공포, 두려움, 예. 자기가 하기 싫은데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추행들, 예. 이런 것도 대단한 공포죠. 그래서 계속 정신과 다녀야 되고 다른 몸이 아파지고 우울증 생기고. 예. 그럼 내 척수액이 잘 도는 정신 상태는 뭐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렸을 때, 감격할 때, 또 감사할 때. 근데 이것을 좀 이제 제가 좀 정신적인 것을 좀 고양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했을 때 몸이 좋아지고 뇌척수액이 잘 도는 것은 우리 본연의 자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먹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장육부 구성되고 제대로 돌고 건강,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총인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그 감정 안에는 인간 본연의 자세에 딱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될 당시에 그 모습과 같은 그런 건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한 이야기가 되었나요? 이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신념이고 또 신앙 체계입니다. 예. 하여튼 조금 자연의학을 이야기하다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더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